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디자인 회사에 재직 중인 29살 여성입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 소식을 전해오면서 연말 모임을 하느라 여러모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올해 초에 결혼할 뻔했습니다. 그 결혼이 성사되었다면 저는 달콤한 신혼에 빠져 있었겠죠. 하지만 다행히도 그 자식과 헤어짐으로 인해 잠시나마 행복을 꿈꿨던 건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남들은 이혼이 아니고 파혼이라 천만다행이라며 저를 위로해주긴 하지만 솔직히 아직도 그 여운이 가시질 않습니다. 나름대로 혼쭐 내주고 쿨하게 헤어졌다 생각했지만 결혼 정년기라 그런지 아쉬운 마음이 제일 크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미련이 남았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저 제 시간이 허무하게 쓰인 것, 제 인생에 오점을 남길 뻔했다는 사실.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제 기막힌 파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빠, 오늘도 정식이 아저씨랑 낚시 갔어?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없네. 아빠, 지난번에 추진한다던 사업 이야기하고 있어. 정식이 아저씨가 그 분야에선 발이 넓잖냐. 이 아빠도 노후 준비는 해놔야지. 나도 적당히 벌고 있고 이미 모아둔 돈도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돈을 더 벌려고 해? 이게 다 나중을 위한 일이야.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다정히 너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 몇십 년 뒤까지 든든하게 해줘야 하니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야. 에이, 아빠 왜 그렇게까지 해? 나도 돈 벌고 어엿한 성인인데 신경 써주는 건 고맙지만 이렇게 잘 키워준 것만으로도 난 감사해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아빠도 이젠 좀 쉬어. 아빠는 아직 일하는 게 더 좋단다. 그래도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투자 쪽으로 관심 돌리니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좋더구나. 물론 실패도 하겠지만 큰 문제는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마. 알겠어. 아빠가 어련히 알아서 하시려고. 그나저나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이번 주? 주말이야. 늘 항상 시간 비워둬야지. 우리 공주님이랑 데이트도 해야 하니까. 평일엔 서로 일하느라 바쁘더라도 주말만큼은 우리 딸 위해서 비워둬야지.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다름이 아니라 나 사실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거든? 결혼 이야기가 나와서 아빠한테 한번 인사시켜 주려고. 뭐? 결혼? 둘이 얼마나 만났는데? 어디서 살고 뭐하는 놈인데? 어디서 감히 우리 딸을... 내가 이럴까봐 아빠한테 연애하는 거 말 안 하는 거야. 벌써 죽일 듯이 달려들려 하는데. 아무튼 지금 당장 결혼하겠다는 건 아니고 우리 둘 다 결혼 정년기니까 어느 정도 생각은 해보려고. 결혼해도 늦은 나이는 아니긴 하다만 아빠는 아직 네가 더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야. 아빠가 말했잖아. 아빠 이외의 남자는 다 믿지 말라고. 에이, 1년 넘게 만났는데 이제 알 건 다 아는 사이지. 직장 생활도 괜찮게 하는 것 같고 사람은 착해. 그러니 일단 얼굴 한번 보고 판단하는 게 어때? 우리 딸이 좋다고 하니 크게 반대는 안 하겠지만 아빠는 첫인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서로의 인생을 평생 책임져야 하는 건데 얼마나 남자다운지도 한번 볼 거야. 알겠어. 그럼 약속 잡고 다시 말해줄게. 너무 늦게 오지 마. 나 먼저 쉬고 있을게. 저는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는 게 좋아 미대에 진학했고 대학을 졸업한 직후에는 바로 디자인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제가 주로 하던 일은 로고를 제작하거나 말 그대로 상품의 디자인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업무였습니다. 직장 동료의 소개로 예비 신랑을 소개받았고 나이도 동갑인데다 유머러스한 모습이 마음에 들어 몇 번 만나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죠. 사실 연애할 마음은 없었는데 6개월 정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지내다 보니 저를 편하게 해주려는 모습이 참 예쁘더라고요. 결국 마음을 열고 연인 사이로 발전한 저희는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연애했고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기로 했고 먼저 우리 집에 예비 신랑을 데려갔어요. 하지만 예비 신랑을 본 친정 아빠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유대성이라고 합니다. 다정이와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진작에 찾아뵀어야 하는데
이제야 인사드려 죄송합니다. 그래, 먼 길 오느라 수고 많았어. 우리 딸이랑 동갑이라 들었는데 내가 말 편하게 해도 되겠지? 그럼요. 당연한 말씀을요. 그래, 내가 이렇게 만났으니 묻지. 자네 지금 다니는 회사는 어떤 곳이고 월급은 얼마나 되나? 아빠, 다짜고짜 뭘 그런 걸 물어. 이 사람 난처해 하잖아. 다정아, 난 괜찮아. 당연히 아버님 입장에서는 궁금해하실 수 있는 거지. 아버님, 저 한 달 평균 월급이 400만 원 선입니다. 영업직이라 인센티브 받으면 조금 더 받고요. 그렇구먼. 그럼 자네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지? 아버지는 어려서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계세요. 예전엔 회사 다니시다가 지금은 쉬고 계시고요. 종종 친구분이 운영하는 식당 일 도와주십니다. 나는 우리 다정이 귀하게 키워서 고생시키고 싶지 않네. 딸 가진 아버지라면 응당 이런 마음 갖는 게 당연해. 둘이 결혼 생각이 있다고 들었는데 결혼 자금이나 금전적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아둔 돈도 제법 있고 제가 재테크하는 걸 좋아해서 꾸준히 공부도 하고 있고 많이는 아니지만 수익도 조금씩 보고 있어요. 아빠, 취조하는 거야 뭐야? 이 사람 기분 나쁘겠다. 그만 좀 하면 안 돼? 다정아, 내가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딸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데 시집 간다고 데려온 사람이 당연히 궁금하지 않겠니? 별 뜻 없으니 개의치 마라. 괜찮아. 아버님이 궁금해하시는 건 당연한 거야. 나 오늘 가구 단단히 하고 왔거든. 아버님, 저 예쁘게 봐주세요. 그건 두고 보면 될 일이지. 어쨌든 둘이 결혼하겠다고 하니 내 지켜보도록 하지. 감사합니다. 아버님, 상견례 날짜는 저희 부모님이랑 상의해서 말씀드릴게요. 다정아, 너 그 사람이랑 얼마나 만났다고 했지? 1년 반 정도? 왜? 대성 씨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고 말고 할 것도 없지. 이 아빠가 네가 좋다는 건 다 좋아하는 거 알잖냐. 근데 반응이 왜 그래? 대놓고 관상 안 좋다는 말은 못하겠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아무리 봐도 이 아빠 입장에서는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니, 그러니까 왜? 그놈의 관상에 또 무슨 문제라도 있어?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인 건데? 이 아빠가 어디 거짓말하는 거 봤니? 내가 보기엔 그놈 관상이 영 아니야. 순 사기꾼 기질에 얼굴이 번지르르해서는 아주 타고난 입담꾼이라니까. 주변에서 말 많다는 소리 안 듣니? 영업직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지금 짜깁기 하는 거야 뭐야. 그냥 마음에 안 든다면 안 든다고 해. 너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혹시라도 아빠가 실수하는 거면 어쩌나 싶어서 조금 더 지켜본다고 한 거고, 너도 이 아빠 마음 좀 알아주렴. 언젠간 이해될 날이 올 거다. 친정 아빠는 예비 신랑이 다녀간 뒤 한참을 곱씹으며 관상에 관해 이야기하셨어요. 사실 저희 친정 아빠가 철학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관상, 사주 명리학 관련된 공부를 되게 많이 해오셨거든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사이버 대학 강의도 들을 정도로 열정이 넘치시는 분이라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놓고 예비 신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그때 당시엔 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제가 사랑해서 결혼한다는데 왜 방해를 할까 싶은 마음만 있었더랬죠. 그리고 얼마 뒤 예비 시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 무얼 사가야 하나 한참 고민에 빠져 있는데 예비 신랑의 이야기를 듣고는 감정이 상하고 말았어요. 자기야, 우리 엄마한테 인사드리러 가는데 빈손으로 가는 건 좀 그렇잖아. 그렇지. 안 그래도 뭐 사야 하나 고민 중이었어. 오늘 월차 내고 오전에 백화점 들르려고. 오, 마침 잘 됐다. 백화점 간다고? 그럼 이왕이면 샤넬백 하나 사들고 가면 어때? 자기 돈도 많이 벌잖아. 흐흐. 응? 인사드리러 가는데 샤넬은 좀 과하지 않아? 뭐가 과해? 각자 형편에 맞게 하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 자기도 좋고 우리 엄마도 좋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첫 인사드리는 건데 샤넬백은 과하지. 그냥 내가 적당한 거 알아서 사갈게. 백화점 가면 추천해주겠지 뭐. 싸구려 고기나 영양제 같은 거 받아서 뭐하게?
서로 이득되는 걸 해야 기분도 좋은 거지. 뭐? 싸구려? 자기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얼마나 긴장한 상태인지 몰라서 그래?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아등바등 하는데 그 와중에 샤넬백 타령하질 않나. 나도 없는 걸 어떻게 어머님을 덜컥 사드려?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버는 돈도 있고 이럴 때 점수 좀 확 따자는 거지. 당신은 가끔 보면 사람이 물러터진 것 같아. 들을수록 어이가 없네. 하나하나 따져봐. 그래, 샤넬백 사다 드린다 쳐. 그러는 자기는 우리 집에 인사 올 때 뭐 사왔는데? 내가 뭐 사갔더라? 연병. 바로 지난주였거든. 우리 집에 인사 갔을 땐 바카스 한 박스 사들고 가놓고 뭐? 샤넬백? 자기 나랑 이 결혼 안 하고 싶다는 거지 지금? 아니 누가 그렇대? 그냥 서로 기분 좋자는 거지. 서로는 무슨 서로야. 죽 써서 개 주는 것도 아니고. 나는 자기 말에 동의 못해.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갑자기 얼토당토하는 말에서 사람 힘 빼는 게 특기야? 뭐? 그래도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지금 자기가 한 말 선을 좀 넘었는데? 선은 자기가 먼저 넘었지. 아무튼 선물은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사람 속 긁으면 국물도 없어. 뭐든지 적당히 하자는 게 내 신조야. 치사하다 치사해. 알겠어. 저는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 예비 신랑과 크게 다투고 말았습니다. 가끔 어이없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어넘긴 게 버릇이 된 건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더 크게 싸우기 싫어 처음으로 정색하면서 되받아치고는 그래도 미안한 마음에 고급 양주에 영양제 사서 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정말 인자하고 조용조용한 천생 여자 스타일이었습니다. 대학 교수님 같은 분위기였달까요? 그런데 인사를 집에서 드린 게 아니라 밖에서 만나 뵈었습니다. 요리도 못하고 어색하다는 이유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인사를 드렸죠. 예비 신랑과 다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에 금방 화해했습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고 저희는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저는 친정아빠가 그놈의 관상 이야기를 하며 분위기를 망치면 어쩌나 싶어 노심초사하고 있었죠. 아빠, 오늘 중요한 날인 거 알지? 그러니까 제발 관상인이 사준이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 알았다, 알았어. 사돈된 사람들 얼굴 보면 담 나오겠지. 최대한 참아보마. 그래도 할 말은 할 거다. 나 망신만 시키지 마. 그놈의 관상 타령하면서 또 이상한 소리 하면 나 그때는 정말 가만 안 있어. 알겠다니까? 그런데 다정아, 사람은 말이다. 얼굴값 한다는 말 들어봤지?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 내가 일부러 좋은 이미지 쌓아놨단 말이야. 상견례 하기 전에 몇 번 더 찾아뵙고 선물도 해드리고. 그러니 아빠 부탁할게. 너 정말 유씨 사랑하냐? 그 마음이 확실해? 아빠, 사위가 될지도 모르는데 유 씨가 뭐야?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아빠한테 허튼 소리 한 적 있어? 내 인생을 맡길만 하니까 함께 하겠다는 거야. 나중에 상처받더라도 내가 받는 거고. 모든 건 내가 다 감내할 거니까. 그런 너를 보는 나는 어떻겠니? 아무튼 중요한 자리니 심사숙고해야겠다. 어떤 사람들인지 보지를 못했으니 오늘 가보면 알겠지. 안녕하세요. 다정이 아빠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네요. 아버님 오셨어요. 여기는 저희 엄마세요. 엄마, 다정이 아버님이셔. 아유,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다정이가 워낙 이름값 한다고 부침성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며느리 얻게 돼서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오시는 길 불편하시진 않으셨죠? 하나밖에 없는 딸 자식 시집 간다니 마음이 무겁긴 하더군요. 어련하시겠어요. 저도 혼자 자식 키워봐서 아는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더 애틋한 법이지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좀 나눌까요? 전 솔직히 아이들이 결혼을 좀 늦췄으면 합니다만 아이들이 서로 좋다는데 미루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렇죠. 쇳불도 단김에 빼란다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오늘 날 잡고 웬만한 거 해결하시죠. 너무 서두르면 아이들이 피곤할 겁니다. 당장 신혼집이나 혼수 문제도 있고요. 그나저나 아이들 결혼하면 신혼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하십니까? 우리 아들이 워낙 능력이 좋아서 큰 평수는 아니지만 30평대 아파트 사놓은 게 있어요. 제가 좀 도와주긴 했지만 그래도 대출 없이 사둔 거 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혼수나 예단도 과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참 다행이군요. 아무래도 집이 제일 큰 걱정이었는데. 그럼 저희가 예단해가는 거로 하면 되겠군요. 그럼 원하시는 예단은 따로 있으십니까? 누가 뭐 해와서 이걸 꼭 해야 한다는 구닥다리 사상은 버리세요. 혼수나 예단도 필요한 것만 준비하고 서로 같이 부담해야죠. 같이 살아갈 인생인데요, 호호. 성격이 시원시원하셔서 좋으십니다. 그럼 외람된 말씀이지만 바깥사돈이 안 계시다 들었는데 어쩌다 그러신 건지 여쭤봐도 되나요? 아빠, 그런 걸 갑자기 왜 물어? 나중에 물어봐도 되는 거잖아. 굳이 꼭 물어봐야 해? 호호 사람 가는데 순서 없다잖아요. 워낙 건강했던 사람이라 충격이 좀 크긴 했는데. 암이었어요. 사실 제가 예전에 네트워크 사업을 좀 했었거든요. 영양제 회사였는데 남편이 건강 하나는 기가 막히게 생각하던 사람이라 저보다 더 신경 썼을걸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네요. 마음이 아프셨겠습니다. 사돈께서 성격이 워낙 좋으시니 마음이 놓이네요. 자세한 목록은 아이들 통해서 주고받도록 하죠. 긴장감이 깃든 상견례가 끝나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분위기로 끝나서 다행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친정 아빠의 표정은 좋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굳게 입을 다물고 계셨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볼까도 싶었지만 좋은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지 않고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듣게 될까봐 일부러 말 안 했습니다. 그렇게 예비 시댁에서는 결혼 예물이라며 금반지와 목걸이 세트, 다이아몬드 세트를 먼저 건네주셨어요.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예비 신랑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헌신적이고 다정했던 사람이 말투나 행동에 약간 가시가 돋친 듯 했거든요. 뭔가 급해 보였달까요? 혼수도 보러 다녀야 하고 웨딩 촬영까지 마친 마당에 왜 그렇게 조급해졌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앞둔 상황이다 보니 저도 예민하고 예비 신랑도 많이 예민해진 탓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결혼했다 싶은 건지 저에게 뭔가를 요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엄마가 결혼 선물로 챙겨주신 거 있잖아. 그거 마음에 들어? 그럼 마음에 들지. 옛날에 물려받으신 거라고 하는데 관리가 어찌나 잘 된 건지 너무 예쁘잖아. 나 이런 디자인 정말 좋아하거든. 그래서 말인데 받은 게 있으니 가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어? 엄마가 내색은 안 하지만 은근히 기대하시더라. 아, 그렇네. 뭘 해드리면 좋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어머님 취향을 모르겠어.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잖아. 그 샤넬백 말하는 거야? 어머니가 그거 갖고 싶으시대? 그거 1200만 원 넘던데. 예단한다고 생각하고 해드리면 되지 뭐. 그거 말고는 바라시는 거 없으실 거야. 크게 바라시는 것도 없고 말이야. 그런가? 내가 백화점 한번 다녀와야겠네. 아니면 이참에 엄마 모시고 다녀와. 그리고 자기야, 사실 말하고 싶은 건 따로 있었어. 뭔데? 편하게 이야기해봐. 사실 집을 내가 해오는 입장이잖아. 근데 내가 타고 다니는 차 앞으로 길어봐야 4년이야. 우리 아이 생길 것도 생각하면 좀 큰 차로 바꾸고 싶거든. 나도 아버지 차 물려받은 거라 너무 구형이기도 하고. 그래서 말인데 혼수랍시고 차 뽑아주면 안 될까? 갑자기 차를? 지난번에 보니까 멀쩡해 보이긴 하던데? 보는 거랑 다르지. 연식이 얼마나 오래된 건데. 그리고 나 영업직이라 보이는 게 반은 벗고 들어가는데 고객들 만나고 다니고 일 보러 다니면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걸 잣대 삼아보는 사람들이 더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서 차 못 사주겠다 이거야? 못 사주겠다는 건 아닌데 자기가 너무 그쪽에 신경 쓰는 것 같아서 그렇지. 난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도 알다시피 난 대중교통 타고 다니잖아. 그럼 새 차 뽑고 내가 타던 차 당신이 탈래? 에이, 뭐하러 그래. 지하철 타고 5정거장이면 회사 왔다 갔다 하는데 난 차는 괜찮은 것 같아. 나도 차 갖고 싶단 말이야. 남들은 떡하니 처가댁에서 해준다는데. 아니, 그렇게 차를 갖고 싶어?
나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아빠랑 이야기해 볼게 그럼. 와, 정말이야? 사준다는 게 아니라 이야기는 해본다는 거야. 자기 말처럼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지. 와, 나 기대해도 되는 거지? 아싸. 결혼을 준비하면서 신경 쓸 게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도 해보고 지인들 조언도 들어보고 정말 바빴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흘렀고 주말이 되었는데 백화점에 들렀다. 친정 아빠와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예비 신랑이 원하던 차 이야기를 꺼내기도 할 겸 요즘 바빠서 아빠랑 대화를 많이 못했거든요. 외식을 하기로 해서 약속 장소로 가고 있는데 친정 아빠에게 대뜸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너 어디냐? 지금 당장 집으로 와라. 아빠, 사거리 고깃집에서 보자면서요. 나 지금 사거리 거의 다 왔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잔말 말고 당장 집으로 와라. 내 이놈의 새끼를 그냥. 아니, 왜 그러는데? 일단 집에 와서 이야기하자꾸나. 이건 밖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야. 알겠어요. 지금 바로 갈게. 이거 봐라. 상견례를 하고 나서 내가 너무 찝찝했다. 영 아니다 싶어서 뒷조사를 좀 했는데 그놈 순 사기꾼이더구나.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건 또 뭔데? 뒷조사는 또 무슨 소리고? 내가 사람을 시켜서 그놈이랑 사돈 될 사람 뒷조사를 좀 했다. 네가 관상 이야기하면 안 믿을 게 뻔하고 입장 난처해질 거 아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미 전과로 감옥까지 갔다 왔더구나. 설마, 그럴 리가. 그러니까 이것 좀 보고 이야기하자. 조사 결과 자료야. 범죄 경력 조회까지 싹 다 했다. 이 녀석 전북 고창 출신인데 그 지역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던데? 그리고 안사돈 될 사람이랑 친모자 관계도 아니더구나. 지금 이게 다 사실이야? 아빠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거겠지. 넌 네 눈으로 보고도 못 믿어? 내가 상견례장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던 이유가 너 때문이었어. 네가 가만히 있어달라는 부탁만 안 했어도 당장 업고 나왔을 거다. 하지만 네가 말했듯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실수도 했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테니까 따로 알아보자 싶어서 억지로 참았던 거야.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결과를 초래했잖니?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어이가 없는 건 당연할 거야. 지금 당장 그놈의 모가지를 비틀어버려도 그 새끼는 할 말 없어. 상견례 자리에서 딱 눈 마주쳤는데 나 사기꾼이오라고 얼굴에 도배돼 있더라. 말도 너무 술술 잘하고 마치 대본 외우는 것 같았다니까. 나는 내가 예민한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 이 흥신소. 믿을 만한 업체야? 너 정식이 삼촌 알지? 그 삼촌이 형사 시절 친했던 동료가 하는 곳이다. 정식이 삼촌한테 부탁해도 충분히 알아낼 수 있지만 내가 일부러 모르는 사람한테 부탁한 거다. 천천히 살펴보고 생각 정리되면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해 주렴. 그 샤넬백은 당장 환불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친정 아빠가 계속 예비 신랑을 지켜보았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예비 신랑의 모습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학벌, 직장, 가족관계 모두 맞는 게 없었습니다. 사기 전과로 이미 실형을 살다 나온 기록이 있고 같은 수법으로 여자들에게 금전 갈취를 해왔던 거였어요. 하지만 이대로 모든 걸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크게 한 방 먹이고 헤어져야겠다 싶더군요. 예비 시어머니 드린다던 샤넬백도 일부러 환불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정 아버지의 도움으로 예비 신랑에게 피해당한 여자들과 연락했어요. 아직 제대로 된 조치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던 사람들이 3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놈은 저와 관계가 틀어지면 바로 목표를 바꿀 모양이었는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요. 저는 모든 피해자를 데리고 경찰서로 가 고소장을 접수했고 예비 시댁으로 갔어요. 어머 다정아, 네가 이 시간에 웬일이니? 온다는 연락도 없어서 차린 것도 없다. 그러게. 말도 없이 웬일이야? 미리 온다고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할 말 있어서 왔어요. 그리고 나 혼자 온 것도 아니어서. 자, 어서 들어와요. 누구랑 같이 왔다는 거야?
아니, 이 사람들 다 뭐야? 선영이 네가 여길 어떻게? 이름 말씀하시는 걸 보니 다 아는 사람들인가 보네요. 아니, 그게 말이다. 자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긴. 너 엿먹이려고 하는 짓이지. 언제까지 나 속이려고 했냐? 지금 사기치고 있던데. 은영 씨 들어오셔서 이 자식 면상 보고 가시겠어요? 뭐야? 은영 씨, 이게 뭐냐면요. 야, 너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이 미친년, 너 때문에 계획이 다 틀어졌어. 이미 경찰도 불렀으니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이 샤넬 가방도 뜯길 뻔했네. 그리고 너 주려고 차 계약했는데 그거 그냥 나 타고 다니려고. 어머님, 그리고 이 가방은 제 셀프 선물할게요. 파혼 기념 자축 선물이요. 감옥 가셔서 따뜻한 밥이랑 전후에 좀 느끼고 오세요. 너도 마찬가지고. 야! 전 그렇게 예비 신랑이었던 그놈에게 파혼을 선언하고는 면전에 고소장을 집어 던졌습니다. 원래 깔끔하게 고소장 던져주고 나오려 했는데 가만히는 못 있겠더라고요. 그동안 쏟아부은 제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미칠 것 같아 그놈의 뺨을 있는 힘껏 갈겨버렸습니다. 제 모습을 본 피해자들은 이때다 싶었는지 저마다 한마디씩 하며 손이 닿는 대로 때리기 시작했어요. 경찰이 오고 나서야 상황이 마무리되었지만 경찰분들도 사정을 아시고는 맞아도 싸다며 옹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그 자식과의 사이는 끝났어요. 몇 개월 뒤 징역 3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에게 접견 신청을 해오긴 하지만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에게 똑같이 이 짓을 하고 있겠죠. 제가 진작에 친정 아빠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텐데. 조금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래도 서류상으로 더러운 꼴 안 볼 수 있어서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웨딩 촬영까지 한마당에 파혼한 사실을 알리는 건 여간 복잡한 게 아니었습니다만 다 이해해 주셨어요. 시간이 흐른 지금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거라며 여러 만남을 권유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며 좋은 사람 소개해 줄 테니 저에게 빨리 마음 추스를 하며 용기도 북돋아 주고 있죠. 언젠가는 이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을 날이 오겠죠? 오랜만에 글 마무리하면서 친정 아빠와 소주 한잔 해야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